우리가 흔히 구상권 청구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잘못을 한 사람에게 그 잘못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일종의 배상을 시키는 것을 구상권이라고 하는데요. 공권력이요. 제주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만드는 일을 가지고 환경을 파괴한다라고 하면서 서울서부터 이 친북, 종북 운동권 단체들이 다 몰려와서 제주 강정기지 건설을 수년간 방해를 했습니다. 이 강정기지라는 것은 노무현 정권 때 이 설계가 되어서 그 이후에 공사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들어서면서 이것이 이제 공사들이 시작이 됐죠. 자, 그랬는데 지금 세월호 침몰의 원인도 강정해군기지 건설을 위해서 철근을 과다하게 싣다가 침몰한 거 아닌가까지도 지금 조사한다 이야기도 나오고 있을 만큼 종북 좌파들은 왜 강정기지를 저렇게 반대를 한 걸까요? 겉으로 보면 환경 파괴지만은 제주도에 이 필요한 시설이 있어서 그 시설 공사를 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지금 뭔가를 만든다. 제주도에 제대로 된 해군기지가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이 해양에 대한 방어적 관점에서 본다면 서해에서 북한의 간첩선들이 돌아와서 밑으로 내려와 제주를 거쳐서 동해로 가서 북한은 지금 동해와 서해가 분리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동해에 있는 군함은 동해만 있어야 되고 잠수함이나 서해에 있는 군함이나 잠수함은 서해만 있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 나라죠. 한 나라가 이렇게 바다가 단절되어 있고요. 그러면 북한이 공해상으로 가서 멀리 돌아서 가야 될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제주 앞바다를 통해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제주 강정기지는 이 한미일 동맹 구도로 봤을 때 중국에 가장 가까운 해군기지다. 그래서 아마 제주의 강정에 해군기지를 만들면 유사시에 미 해군이 거기에 또아리를 털고 중국을 감시하고 견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종북 좌파들의 사고가 제주 강정기지에 대해서 저렇게 극악하게 반대하도록 영향력을 미쳤다고 봅니다. 지금 좌파들이 한때는 반미를 하다가 또 한동안은 반일로 틀어서 일본 대사를 갖다가 공격하고 반일 문제로서 위안부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대한민국의 종북 좌파들이 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관점은 한미일 동맹 구도, 안보 구도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짜여지는 부분을 가장 싫어하는 거죠. 그걸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김정은이고 시진핑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싫어하는 일들은 한국의 종북 좌파들은 무조건 최우선적인 적대적 이슈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제주 강정기지를 반대하려니까 해군기지를 반대한다거나 처음에는 이야기를 했어요. 미군이 여기 온다라고 했지만 그걸 가지고는 설득력이 없으니까 제주 강정기지에 뭐라고 하면서 환경 파괴라면서 반대하고 한일 동맹이 구축되어서 한미일 동맹이 공고하게 되는 걸 막기 위해서 한일 간의 관계를 이간시키기 위한 수순으로 위안부 문제를 들고 나와서 박근혜 정부도 3년간 속수무책으로 있었고 지금 현 정권 들어서 또 그것이 핵심 이슈로 다시 떠올라서 이 한일 간의 협정을 다시 해야 된다는 문제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의도가 핵심인 이런 해군기지 건설 방해에 대해서 국가가 그동안 있었던 손실에 대해서 이렇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251억 중에서 34억 손실금이 총 지연 손실금이 251억입니다. 이 건설 공사가 늦어지면서 이 해군이 건설 회사들한테 물어준 돈들이죠. 자, 이 부분인데 이 부분 내용을 보면 적극 주도해서 방해 행위를 하고 기획, 조직, 선동을 한 31명 및 5개 단체에 31억, 장기간으로 적극 가담해서 방해 행위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32명한테서 2억,
또 수차례 적극 가담해서 방해 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32명에게 9천만 원, 단순 가담해서 방해 행위에 수차례 참여한 사람 26명한테 1,000만 원, 이렇게 구상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자, 문재인 정부가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정부가 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 자체가 부당했다며 구상권을 지금 철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 반대 단체들이 했던 내용이 정당한 요구라는 말을 하는 것인데요. 이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과거에 천성산 터널이 그 도롱뇽이 때문에 스님 한 명이 단식을 한다고 엄청난 돈을 날렸을 때 문재인 당시 현 대통령이 당시 수석이었는데 그 수석으로서 설득을 하러 가기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과거에 그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느꼈던 어떤 교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천성산 터널 때 피해액은 5천억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노무현 정부 때 시민사회 수석이던 문재인 현 대통령이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는 지율이라는 여성에게 2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겠다면서 앞에 가서 손을 잡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 터널은요, 결국은 도롱뇽 때문에 그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도롱뇽 때문에 이 도롱뇽을 살리기 위해서 국고를 5천억을 날리는 거. 자, 우리 이 세상은요, 모든 것이 선택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살아오면서 죽을 때까지 선택이 아닌 과정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이쪽 저쪽도 다 만족하면 좋겠지만 세상에 그런 답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해야 될 부분은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조건에서 공익을, 다수의 절대적 공익을 위한 부분으로 판결을 하는 것이 이런 어떤 개발이나 공사에 대한 이 결정이죠. 그러면 강정기지 또한 그런 유사한 예일 건데요. 이번에 강정기지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대법원까지 시대의 행위를 불법이라고 유죄로 확정 판결한 사안입니다. 최종적으로 유죄 확정 판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확정 판결에 따라서 이 공사 지연에 대한 국가의 손실액이 명확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2010년 1월 공사가 착공되었지만은 반대 시위로 2011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14개월간 공사가 중단되었고,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해군 측의 공사 중단에 대한 손실이 360억이라고 돈을 추가로 요구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이 중재를 해서 물어줘야 될 돈이 360억에서 251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건설회사가 청구한 대로 다 줄 수는 없다 해서 중재원을 통해서 이렇게 액수를 줄였죠. 이에 해군이 이 중에서 34억 원 공사를 방해한 시대 121명과 5개 시민단체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자, 해군은 지금도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 구상권을 갖다가 없애주자는 문재인 정권의 입장에 대해서요, 청와대와 이 더불어민주당의 철회 의지는 매우 강력하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노무현 정부 때 기획 확정되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건설이 이루어졌고, 자, 당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 자기들이 기획해놓고 막상 공사에 들어가니까 야당이든 민주당이 시대를 오랫동안 직간접으로 지원을 해왔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에 해군 구상권 청구 소송을 철회하고 사법 처리 대상자는 사면시켜 주겠다고 공약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 정권 들어서 합의가 된 게 해군을 하기 싫다는 해군을 끌어 들어 가지고
시민단체는 그동안 방해한 데 대해서 이 정부에 사과하고 향후 진행될 공사는 방해를 안 하고 그리고 해군이 구상권을 철회한다 이렇게 했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주민과 시민단체는 사과도 못하겠다.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 사과할 수 없으니 조건 달지 말고 구상권 철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여권에서는 시위대를 설득한다고 또 강정마을 10년 평화운동을 기념할 재단이나 행사 등을 만들어주자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범죄자한테요. 사과 한마디 얻어내려고 범죄자들이 또 뜯어먹고 살 공간을 만들어주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상황인데요. 또 대통령이 공약한 특별 사명까지도 지금 고려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불법 시위와 폭력에 대해서요. 국가가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친북 종북이면 코드에 맞다고 생각해서 구상권을 철회해주고 이들을 위해서 재단을 만들어주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요. 이거야말로 적폐 중에 정말로 진짜 적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국가가 어떻게 이 국가로서의 통치 행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걸 누가 하자 했습니까?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청와대 주재하에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가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를 하기 위한 비밀 회의를 지금 여러 차례 해온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국민 세금을 갖다가 삼성에다가 251억이나 물어줘 놓고 자, 데모한 사람들의 자의적인 행동 때문에 국민 세금이 손실됐는데 그렇게 손실된 전액도 아니고 그중에 고작 34억 15%도 안 되는 돈을 구상권을 청구를 했는데 이제 그 구상권까지도 다 덮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낭비되는 251억이나 이런 돈들은 왜 국민이 내야 됩니까? 자, 앞으로도요. 정부의 행위에 대한 숱한 반대 명분이 곳곳에 다 있을 겁니다. 자, 각종 이해관계 때문에 있을 수도 있고 이념 때문에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막아서서 막고 손실이 발생하면 그거는 다 그 사람들은 나중에 사면시켜주고 구상권 철회해주고 국민 세금으로 다 때우는요. 이런 식으로 국민 세금은 그야말로 누구도 간섭하는 사람이 없고 누구도 이의 제기하는 사람이 없는 그냥 밑빠진 독이고 이런 어떤 데모하는 사람들은 이 성향이 우리 편이니까 봐주고 틀어주자고 이야기를 하자면요. 그러자면 지금 무슨 보수단체들 잡아다가 조사하고 구속시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럽니까? 그 사람들이 국정원으로부터 돈 받고 청와대에서 뭐 어떤 돈 받았다는데 그 사람들 받은 돈 중에 대기업 정경련 등으로부터 받았다는 돈은 그래도 국민 세금은 아니고 좋아서 줬거나 뭐 무서워서 줬거나 어쨌거나 개인 기업이 개인한테 준 돈입니다. 차라리 그게 이런 것보다는 덜하지 않습니까? 이런 논리로 따지자면요. 그 사람들은 그 정권에 맞게 기업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부터 돈을 받아서 썼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쓴 거나 이것도 무슨 차별이 있습니까? 왜 그 사람들은 처벌받아야 되고 이 사람들은 그러면 처벌부터 손해배상까지도 다 자유로워야 됩니까? 적폐청산에서요. 어떤 게 적폐고 어떤 게 적폐가 아닌가의 기준은 내 편이냐 네 편이냐에 달려있는 겁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재벌들 단체에서 자기 색깔 맞는 사람한테 돈 줬다. 그게 이런 논리로 따지면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하겠다고 문제를 삼겠다고 이야기를 하려 하면 당연히 이런 사람들조차도 법에 따라서 처벌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자, 이러니까 전부가 다 무슨 문제만 생기면 불법의 형평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왜 내만 잡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국민 전체에 만연해져서 모든 국민들이 이제는 그런 핑계를 다 갖다 대고 그래서 국가의 법치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의를 위해서 하면 옛날에 운동권 하던 사람이 재벌 집에 가서 강도짓을 했는데 국회의원을 하고 있어요. 동의대에서 이 방화를 해서
경찰들을 죽였는데 민주화 유공자가 됐어요. 감방 갔다 와가. 자, 이런 식으로요. 이 법이라는 것은 그때 이 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이 설사악법이라도요. 그 법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뒤에 와서 그 법을 무력화시키고 그들은 정당한 행위를 했다고 이야기하면 전국에 지금 철거 반대하거나 공사 반대하는 숱한 시위대가 있을 건데 그 사람들도 다 나름대로 물어보세요. 정당하지 않다고 이야기할 사람 단 한 명도 있는가요? 조폭들도 한마디로 불법으로 건물을 점거해서 못 나가겠다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조폭들도 나름대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한테 물어보세요. 자, 그래서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를 가리는 것이 법이고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서 법에 의해서 정당하지 않다고 유죄 판결이 나고 그래서 손해배상 결정이 되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냥 고무줄로 정권을 운영하고 싶습니까? 내 편은 봐주고 남 편은 다 잡는다. 잘하고 있습니다.